에피소드의 제목은 천재는 노력하는 준재의 마음을 언제나 아프게 한다가 에피소드의 제목인데 물론 이 제목은 제가 쓰진 않았어요. 제가 원고를 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뽑아준 제목이긴 한데 뭐 마음에 듭니다. 흔들리자 출판사 정말 잘 되길 바라고요. 제 책으로 내서 잘 되면 더 좋겠네요. 네,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의 입학식에서 방시열이라는 방탄소년단의 기획자죠. 그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온 모양이에요. 서울대 미학과를 나온 모양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입학식에서 했던 말, 나를 이끈 거는 분노였다. 나를 성공하게 만든 건, 내가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분노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비슷한 감정을 저도 느껴가지고 이 글을 썼었어요. 저는 분노라기보단 저는 약간 열등감이 저를 살게 했던 것 같아요. 책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, 가끔 누군가와 비교하여 그래 이만하면 이 정도면 괜찮았어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. 늘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한평생 옆길로 새지 않고 한 길을 꾸준히 걸었고, 하고 싶지 않은 일일망정 해야만 하는 일에는 결단코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으며, 작은 그릇이지만 언제나 그릇의 크기를 탓하기에 앞서 늘 작은 그릇을 가득 채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, 남보다 작게 타고난 나의 그릇을 감추기보다 받아들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썼거든요. 이 열등감이라는 말이 흔하게는 좀 안 좋은 측면으로 많이 쓰지만, 열등감이라는 건 남하고 비교해서 혹은 나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 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. 그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사실 발전할 수도 없겠죠. 그래서 가장 예술가가 가져야 하는 감정이 열등감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예술이라 하면 상한선이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항상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더 아름다운 거는 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그런 것들이 늘 내 마음속에 지배하는 감정이기 때문에,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만, 그 열등감이 없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을 못했을 것 같아요. 늘 저는 어떤 한계를 깨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고, 그 상황을, 한계를 깨는 상황이 나름 즐겁다기보다는 나름 굉장히 익사이팅했던 것 같아요.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거, 내가 조금씩 깨나가는 거를 발견한 나 자신을 볼 때 기뻤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합창 있잖아요. 거기에 나오는 그 감동적인 선율은 사실 5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미미 파솔 솔파미레 도도레미 미렐레가 그게 첫 소절인데, 이 5개로 해낸 베토벤의 기적을 보자고요. 사실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그렇게 거대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인생의 교훈을 저는 그 교향곡을 통해서 얻었거든요. 5개로 해낼 수 있는 기적.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사실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크게 영향력이 없는 장르기는 해요. 왜냐면 이게 뭐 되게 실리적인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쌀이 나오거나 돈이 나오거나 밥이 나오진 않잖아요. 그렇지만 예술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르가 예술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엔 정신적인 것을 어떻게든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, 우리가 본능을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리를 추구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데,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강팍한 인간이 되는 거죠. 그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정신적 가치는 오직 예술에서 오는 것 같고, 그걸 또 넓은 의미로 표현하면 인문학 같은데,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인 것 같아요.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. 자기계발서는 좀 다르죠.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것인가고, 인문학은 다르죠.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,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.
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해서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그 전에, 성공하기 전에 인문학적 바탕이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데, 그 인문학적인 근거, 넓은 의미에서의 인문학은 결국 예술, 음악, 미술, 체육, 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썼어요. 천재. 그러니까 뭐 우리 무슨 사회학의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. 세상의 모든 돈은 이 5%의 인구가 차지하고, 세상에 뭐 잘난 사람들은 다 5%고, 가장 너무 빼어나게 이쁜 미인도 5%밖에 없고, 그리고 나머지 90%는 그냥 평범하죠. 5%의 아주 빼어난 천재, 90%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. 그럼 우리 95밖에 없는데 나머지 5가 비죠. 그게 가슴 아픈 존재들인 것 같아요. 평범하게 살자니 우린 너무 뛰어나고, 그렇다고 천재가 되자니 가진 그릇이 너무 작죠. 존재들은 이미 똑똑하고 뛰어나기 때문에,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천재로 가고 싶은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만, 결국에 우린 천재로 살 수 없죠. 그렇다고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90%에 속하자니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. 그러니까 존재는 저 빼어난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 평범한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람들인데, 때로 이 존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죠. 무언가 나의 재능을 노력으로라도 극복해 보려고. 하지만 천재의 한 방은 늘 노력하는 존재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죠. 저도 당연히 천재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. 뭐 천재가 뭐 인류에 하나 둘 될까 말까 한데, 제가 어떻게 감히 천재라고 제 자신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. 하지만 저도 노력하는 존재는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삶도 늘 가슴이 아팠는데,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렇게 막 억울하게 열심히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나도 참 괜찮은 인간이지 않을까, 이 정도면 나도 참 열심히 산 게 아닐까라는 순간이 문득 느껴지는데, 그건 정말 한평생 옆길로 새지 않았다는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?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나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보다는 되게 명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, 저는 그게 좀 자랑스러워요. 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예술가여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. 세상은 늘 빠르게 발전하고요. 너무나 많은 트렌드들이 나왔다가 들어가고, 요즘 부자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부자잖아요. 뭐 집이 막 몇백 채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,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,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인생을 보면 참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내가 거적대기를 걸치고 살아도 내 인생은 초라한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 누가 알아주던 말던 나는 명예로운 길을 걷고자 굉장히 노력했거든요. 그런 기분이 들 때 쓴 글이 이 글이에요.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오늘을 또 내일을 견디어 나가는 평범한 나의 살아가는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잔잔한 감동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.